이제는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신동력,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정부가 코스닥을 밀어주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남은 일정 3월 11일 인터배터리도 남아있는 상황, 결국적으로는 배터리를 만들기만 하면 전세계 1등 시장을 잡아낼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주가 부양책도 나와있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전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 만들기만 하면 전세계 1등인 상황.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삼성 SDI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협력사들이 정부에서 밀어주기로 한 이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코스닥 대표 상장 기업,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오늘은 에코프로를 대장주로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이 에코프로의 차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히든주 두 종목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오늘의 대박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첫 거래일이 지나왔는데요.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코스닥 쪽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나 이제 그 근거로는 이제 정부 부양책도 있을 것이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제2의 삼성전자, 코스피 부양책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던 것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장주로 에코프로를 좀 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와 함께 협력사들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코스닥 150 ETF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기업들 총 합쳐서 세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종목일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대로 남아있는 일정들, 이 GTC 관련해서 이 베라루빈 HBM4에 대한 이 젠슨왕의 수요, 공급 요청,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를 앞두고 2차 전지 기업들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터치를 했고요. 자, 에코프로도 강력한 모습,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이제 테슬라 쪽의 태양광 공급 기대감, 4세대 태양광이죠. 이제 페브로스카이트를 공급한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세 종목이자 대장주의 이제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장에서 태양광이라기보다는 이 페브로스카이트를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은 이제 좀 개별 이슈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수급세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2차 전지,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정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차세대 AI에 대한 이제 동력원이라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삼성은 이제 베라루빈으로 인해서 차세대 칩을 만들어낼 것이고, HBM4를 통해서 칩 공급을 해줄 것이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주 태양광을 가지고 전력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차세대 AI에 대한 이 배터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기업 중에 코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이 에코프로를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자, 코스닥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 코스닥을 밀어준다라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수급 자체가 이 배터리나 내지는 AI 인프라 쪽으로, 2026년이 AI 인프라 확장의 원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했을 때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이제는 진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코스닥 부양책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AI 수요가 이제는 배터리, 쉽게 말해서 AI에 대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이 배터리라는 개념이 얻어질 수 있는 이점들,
이 세 가지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영상을 먼저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코스닥 부양책,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니까 먼저 보고 나머지 두 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코스닥 부양책이 명절간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부양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기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쉽게 말해서 요이땅 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들이 하나씩 바뀌어지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이라든지 이 증권사 모험 자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코스닥에 들어오겠다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의 이제 연기금 투자 비중을 3%에서 5%로 2%가량 늘리는 것이고, 이 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를 늘린다라는 어떻게 되죠? 수급세와 상승이 예상된다면 여기에 따라 붙는, 쉽게 말해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면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액티브 자금까지 함께 들어온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 모험 자본도 증권사가 먼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증권사가 먼저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와서 증권사가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이 하나의 커다란 사이클 안에서 추가적으로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따라붙는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추가 상승에 대한 상황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코스닥이라는 지수 자체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코스피에서 어떠한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반도체였습니다. 상승 퍼센트는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온 거래 대금,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퍼센트가, 각 종목의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종목에 들어온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였었던 삼성전자가 가장 선제적으로, 그리고 막힘없는 상승을 좀 보여줬듯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는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었다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로봇,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각 1위 종목들만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위, 그리고 로봇인 레인보 로보틱스는 시가총액 5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소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의 성격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사의 모험 자본, 연기금들이 들어가기에는 사실 이제 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어쨌든 연기금 자체가 공금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2차 전지와 로봇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로봇도 정말 매력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로봇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위주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특히나 150 ETF에 추종하는 이러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인 2차 전지, 여기서는 1위인 에코프로만 표현을 해놨지만 시가총액 3위인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시가총액만 합치더라도 43조에 육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를 공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코스닥을 부양만 하겠다,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 들어오고 매도하는 물량들만 나오고 원상복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이 AI 수요 자체가 AI에 대한 캐파 증설의 원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로봇 양산에 대한, 로봇 배터리에 대한 관심세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테슬라의 우주 배터리 또한 결국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여기 들어간 ESS 배터리도 필요하고, 결국적으로는 캐파 증설에 있어서는 반드시 에너지 동력인 배터리가 필요한 현재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실적 개선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ES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한 가지 또 발표를 했어요. 에너지 저장 배터리 산업의 경쟁을 추가로 규제하겠다. 콕 집어서 이제는 EV, ESS 이러한 구분을 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ESS 경쟁력을 규제하겠다. 뭐냐? 중국이 ESS 시장을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ATL,
BYD, 중국의 이 ESS 배터리 시장을 대부분 점거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 또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가격 절대로 원가 이하로 내리지 말고, 그리고 ESS 배터리를 중국이 지금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까지 올려내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 확장을 해놓은 이 의존도를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은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가격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맞불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반등도 좀 예고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돌고 돌아서 지금 반도체 같은 이러한 기술력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엔비디아, 자, 이러한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을 잡아놨기 때문에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 ESS 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자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ESS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서 중국이 돈을 쓸어 담으려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의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만히 냅두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러한 자율주행 LF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원년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ESS 배터리다. 그래서 이 ESS 배터리 수요 증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게 될 AI의 신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장 규모가 40배에 달하거든요. 자, 그리고 CATL도 주요 공급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너네 쓰지 마, 중국이 다 해먹을 거야. 근데 이게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로봇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ESS 배터리를 중국으로부터 안 사면 그만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ESS 배터리 시장에, 로봇 산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장에 데이터 센터, 삼성이 이 D램을 찍어내주면 뭐하냐, HBM을 찍어내주면 뭐하냐, 이거를 구현해줄 ESS 배터리를 중국이 막아버리면 AI에 대한 발전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 배터리에 대한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로봇, 결국은 이제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뭐 중국 유니트리, 유비테크, 이러한 로봇들이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배터리를 봐야 되는 하나의 또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를 ESS가 됐건 전고체가 됐건 AI의 성장 동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S든 전고체 배터리든 만들기만 하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왔다?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뒤처지고 있었던 이런 흐름들 속에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왔다는 거죠. 왜냐? 전고체 배터리도 함께하고 있죠. LFP 배터리도 함께하고 있죠. 그 외적인 현재 NCM, 3원계 배터리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와줄 수가 있고, 특히나 앞서서 봤었던 코스닥 부양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현재 코스닥이 움직이게 될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로봇칩도 이제 GTC 2026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결국은 이 로봇이라는 커다란 타이틀 안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로봇 배터리에 대한 중요도도 충분히 강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 칩이 나와줘야 이거를 구현해주는 전고체 배터리, 로봇용 배터리에 대한, 내지는 테슬라에 탑재되는 NCM 3원계 배터리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로봇 칩이 없는데 배터리가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에, 그리고 GTC에서 공개되는 베라루빈 또한 2차 전지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로드맵을 좀 보게 되면 이제 2분기죠. 3월달 GTC, 그리고 하반기에 베라루빈이 출시됨과 동시에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에 탑재되기 전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로봇 칩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칩에 맞춘 칩이 나오고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나 칩이 완성이 됐을 때 이 배터리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흐름들, 원년 2026년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칩이라든지 내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작년 연말서부터 해서 강력한 수급세가 들어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ESS 배터리도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프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뭐 로봇, 자율주행, 자, 이러한 부분들 결국은 기술력이 완성이 돼야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GTC를 통해서 로봇칩이 나오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에 맞춘 로봇 배터리,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탈중국 고성능 배터리 요구,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결국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뭘 한다 그랬죠? 의존도를 높여놓고 가격을 높여서 비싸게 파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다 보니 이제 빅테크들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정책도 그렇겠지만 중국산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도 나오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럼 미국과 유럽이 탈중국된 배터리를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지, 한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냥 중국 거 쓰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2차 전지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몇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유럽 쪽을 좀 볼 텐데, 자, 유럽은 이러한 법안이 새롭게 발의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건데, 이제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바로 유럽판 IRA를 의미를 하고요. 자,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뭐죠? 유럽 내에서 10% 이상 채굴, 40% 이상 정제 가공, 뭐 쭉쭉쭉 가서 이겁니다. 중국이 특정 3국인데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한다. 유럽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배제시키진 않았고요. 대신에 65%, 나머지 35%를 다른 국가한테 가지고 오겠다. 이게 한국 배터리가 될 확률이 높겠고, 특히나 자국에서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근데 유럽은 아무래도 하나의 유럽이죠.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산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생산을 하기만 해도 유럽 생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국 등 비허용 국가의 배터리세를 조달할 경우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데, 이 세액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조금이죠. 우리가 AMPC라고 하는 이 보조금 또한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판매하고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미국은요,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하는 AI를 미국 기업들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 안에서 발전시키려 원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가 참여한 기업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기업들이거든요.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기업도 있고, 여기에 공급해주는 뭐 IBM, 양자 컴퓨터라든지 오라클,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정확히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엔트로픽, 이러한 기업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만들고 여기 들어가는 칩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 누가 공급하냐 이거예요. 배터리 공급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서 2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 정책상으로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이제 중국산 부품, 특히 배터리를 배제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 SDI와에도 이제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ESS 배터리, 삼성 SDI가 아직 출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3조 원어치 ESS 배터리를 수주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이 중국산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는 CATL과 비슷한 정도 2027년부터 시생산, 양산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한국 쪽에 붙었다는 겁니다. 왜냐? 전고체 배터리만큼은 중국보다 한국이 앞서고 있고, LFP ESS 배터리 또한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한국이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 중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중국과 비견되는 어느 정도의 배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현재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삼성 SDI가 이제 빅테크들과의 교류를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전력 공급원, 바로 우주죠. 우주에서 태양광
페브로스카이트를 하나솔루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전력을 만들어내게 되면 데이터 센터 자체적인 그로기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을 토대로 만들어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전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이 2차 전지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ESS 배터리가 그냥 단순한 배터리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신동력,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정부가 코스닥을 밀어주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남은 일정 3월 11일 인터 배터리도 남아있는 상황, 결국적으로는 배터리를 만들기만 하면 전 세계 1등 시장을 잡아낼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주가 부양책도 나와 있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 만들기만 하면 전 세계 1등인 상황.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삼성 SDI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협력사들이 정부에서 밀어주기로 한 이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코스닥 대표 상장 기업,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오늘은 에코프로를 대장주로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이 에코프로의 차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히든주 두 종목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오늘의 대박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도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드리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쪽집게 주식 채널이 5만 명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공부방은 700명 가까이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빠른 속도로 인원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잘해서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사랑 그리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영상 말고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수익 나는 매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대박주들 향후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시세라든지 뉴스라든지 특이사항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흐름을 최신화시켜서 공유드리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010-7624-5432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제휴사를 통해서 요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텐데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1월 1일 소개시켜 드렸었던 DI 소개시켜 드린 날짜 대비해서 9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도 이런 식으로 공부방 통해서 이렇게 전고점 신고가 흐름 이어갑니다. 목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1월 5일 반도체 장비 대장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도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오테크닉스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구간에서 이제 전일 종가 이탈 여부 체크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코멘트를 넣어드렸었습니다.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1월 6일에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소개시켜드린 이후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2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코멘트를 함께 넣어드렸었죠. 자, 다음은 SBB테크 1월 10일에 소개시켜드린 현대차 아틀라스의 감속기 대장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자, 소개해드린 이후에 110% 가까운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어요.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84,600원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나갔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BM인데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1월 11일에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8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2월, 11월, 10월까지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번 달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 최근 강조를 드렸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죠. 자, 11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뿌듯했었던 종목입니다.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다음은 뉴로메카입니다. 1월 15일에 소개시켜드렸었던 기업인데, 자, 뉴로메카가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급속도로 장대 양봉을 뽑아냈어요. 200% 가까운 상승, 1월 달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뉴로메카 소개시켜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1월 16일 피롭틱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피롭틱스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4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1월 20일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었는데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40% 가까운 상승,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고체 관련된 대장주 그리고 협력사, 소부장 기업들까지 상당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전고체 배터리 소부장 대장주로 소개시켜드렸었던 CIS입니다. 1월 26일 이후로 80% 가까운 상승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엑시콘. 최근 또 CXL 관련된 장비 기업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엑시콘도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80% 가까운 상승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대장주 하나 더 있죠. 바로 네오셈입니다. 네오셈도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50% 가까운 상승 나와주면서 CXL 관련된 섹터 여러분들한테 두 종목 대장주 정확하게 집어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1월 28일에 소개시켜드렸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또 오래 전부터 함께 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1월 기준으로는 이제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12월, 11월, 10월 달 기준으로는 100%, 12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주의 원픽이기도 합니다.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CXL, 특히나 저전력 D램 관련주로 소개해드린 3A 로직스인데 최근에 지금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0% 가까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도 오르고 어떤 종목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소개시켜드리는 그 당시와 내일의 흐름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주식엔 100%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완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7624-5432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휴사를 통해서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 경품 전송 목적 외에는 절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공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매력 어필을 좀 하자면 저는 이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하고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 출신입니다. 제도권 투자 자문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 상품 투자, 자문 인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을 했었었고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이렇게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셔서 010-7624-5432번으로 구독, 좋아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제휴사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휴사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직접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몇십 분, 몇백 분 되는 분을 제가 물리적으로 일일이 발송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드리고 있는 특별한 혜택, 특별 이벤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무료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라고 이렇게 공부방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공부방에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랑 만나시면 되고 둘 다 많이 참여하셔서 쪽쪽 아주 그냥 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는 아시다시피 삼성 SDI 핵심 밸류체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모두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모두 이제 삼성 SDI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코스닥 부양책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5천 전략을 세웠을 때 연기금 투입하고 기타 등등 투입했을 때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였던 만큼 계속되는 수급세가 붙어줬어요. 계속 들어올 걸 아니까 이에 맞춰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또한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앞으로 뭐 리튬 가격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에코프로가 주가가 좋지 못했을 때의 흐름들 뭐였냐? 바로 캐펙스 확대, 캐파 증설에 대한 비용이었거든요. 이 비용 때문에 적자 전환도 했었고 그리고 과도하게 투자했다. 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2024년 3분기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당시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한 만큼 실적이 회복이 안 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실적으로 완전히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강조드렸었던 북미 그리고 유럽 쪽 삼성 SDI한테도 양극재를 직접 공급해 줄 수 있는 핵심 공급망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하나의 밸류 체인을 통해서 북미 쪽은 캐나다 그리고 유럽 쪽은 헝가리 자, 둘 다 삼성 SDI가 거점을 삼고 있는 공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삼성 SDI의 1등 협력사로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여러 번 달아드렸듯이 17만 2천 원대 투자 경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갔고 16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요 구간까지 투자 경고 리스크 해제 이후에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자, 그럼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라인 어디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8만 이제 2천 원이었는데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18만 4,500원까지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에 일단 주가 안착 그리고 돌파는 뭐 급하게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좀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적으로 요 구간이죠. 25만 원대 라인까지의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만 원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가 있죠. 에코프로는 뭐지? 요 구간에 개인 물량들 많이 물려 있는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매물대가 깔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깝게도 반대 매매가 많이 터졌어요. 신용 매수했다가 반대 매매 터져서 매도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매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 부분에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돼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이제 심리적인 저항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요 구간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요 구간 때 좀 고점에서 잡아놓은 물량들이 여기서 좀 물을 좀 탔다거나 내지는 반대 매매 당하고 여기서 다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 좀 본전 찾고 나가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비슷한 예시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삼성전자에서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을 때 요 구간에서 오히려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 결국은 요 구간 이제 7만 원에서 9만 원대 가는 요 구간 이제 매물이 지금은 많이 소화가 됐는데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관건은 자,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말씀드린 요 구간까지도 있겠지만 요 구간 때는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쭉 있다가 하반기 때 실적 개선이라든지 자, 이러한 부분들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ESS 배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따져보더라도 25만 원이에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열려져 있죠. 약 한 40%에서 한 50% 정도 열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따로 저항 라인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 이 박스권 전체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대신에 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본다면 살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서 1차적으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좀 유력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5만 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싼 고점 맞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잡아가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싼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주체가 기관이랑 외인이다라는 가정하에, 기관들과 외인이 자선 사업체도 아니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구해주려고 올라왔다가 빠지겠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부터 물량을 잡아가도 좋고, 내지는 여기까지 달성하는 걸 보고 나서 떨어지고 여기서 잡아가도 좋습니다. 대신에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이슈와 그리고 코스닥 부양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에코프로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 25만 원, 그리고 우리가 17만 2천 원대 라인 꼭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공부방 통해서 이렇게 코멘트 나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공부방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관심 있거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종목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코스닥 종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나 이제 ESS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드렸는데, 결국적으로는 무엇이냐? 코스닥 1위인 에코프로와 코스닥 3위인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협력사들이 다수 코스닥에 위치해 있는데, 결국은 삼성 SDI를 중심으로 올리고 여기에 협력하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따라가는 흐름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지만 코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삼성 SDI를 공략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볼 텐데, 삼성 SDI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삼성 SDI가 먼저 올라가고 이 상승에 맞춰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들이 뒤따라가는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가 이 30만 원대 신고가 돌파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됐죠?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협력사들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냐면, 계열사 대표적으로 현대무벡스, 자, 만원짜리가 얼마 갔죠? 5만원 갔습니다. 500%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감속기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SPG, 자, 2만원, 3만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16만원 갔습니다. 500% 올랐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현대차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죠. 대장주가 움직이고 이에 따라서 협력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삼성 SDI가 선제적으로 장대 양봉을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가 자체도 상당히 저점에서 방향을 완전하게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 SDI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2차 전지를, 특히나 삼성 SDI의 협력사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SDI를 두 번째 히든주로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 점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는 현재 전고점인 요 구간 41만 1,500원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 몸통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이미 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 정도 열려져 있는 구간이고요. 저항이 유력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 20% 정도를 먹고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로 보이고, 요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돼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요 구간까지 볼 수가 있어요. 60%입니다. 자, 그럼 현재 60%가 아니죠. 6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50% 열려져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인지하시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나눠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는 80만 원대까지 쭉 보라 이런 말씀 드리진 않을게요. 적당히 먹고 나와서 삼성 SDI의 협력사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실 분들한테는 삼성 SDI가 선제적으로 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도요, 여러분들한테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을 때 한번 또 코멘트를 드렸었던 종목이고, 말씀드린 다음 목표 주가 46만 원에서 50만 원 라인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꼭 참여하셔서 도움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삼성 SDI 봤고요. 세 번째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세 번째 히든주 바로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삼성 SDI가 지분 8% 그리고 물산도 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 약 12%에서 14% 정도가 나오는데, 성일 하이텍의 2대 주주 역할을 삼성 SDI가 그리고 삼성 물산이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왜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바로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이 유럽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유럽 쪽에서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삼성 SDI의 배터리 양극재 누가 만들죠? 바로 에코프로가 만들죠.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는 양극재 뭘로 만들죠? 리튬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리튬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리튬 외에도 이 폐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정확히는 블랙매스 사업을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유럽 시장의 핵심 공급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폐배터리 사업 블랙매스가 뭔지를 좀 보게 된다면 폐배터리는요. 수거를 해서 부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블랙매스라는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루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일하이텍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회수를 해서 이제 에코프로 쪽에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유럽 자체적으로 리튬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광산을 보유하고 있냐? 못하죠. 폐배터리를 처리하게 된다면 리튬을 유럽 현지에서 구한 것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유럽 쪽의 관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성일하이텍이 에코프로 BM한테 공식적인 공급처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아직 공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성일하이텍이 2차 전지 제조사 삼성 SDI한테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사이에 양극재 제조사한테 보내고 있다라는 망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삼성 SDI한테 양극재 제조해 주는 애들이 누구냐? 에코프로거든요. 그래서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에코프로의 직접적인 공급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 SDI와 에코프로 쪽에 협력이 예상될 때 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저평가 이제 2차 전지 삼성 SDI와 에코프로의 공식 협력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성일하이텍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당시에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차적으로 요 저항대 뚫어내면서 목표가를 정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자, 그런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주가가 저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상장가 부근에서 좀 저항을 맞고 떨어진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요때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매집 단계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사실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만들어줬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점인 이 74,0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요 74,000원이자 그리고 80,000원 요 구간까지가 1차 목표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80,000원이라고 우리가 넉넉 잡고 좀 잡게 된다면 상방으로 20% 정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보기에도 시기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저평가돼 있고 코스닥 150 종목이고 에코프로와 삼성 SDI 협력사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승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라인이 요 라인이 될 것 같아요. 10만원 두꺼운 매물대이자 지속적으로 반등을 만들어줬지만 요 구간 이탈 이후에 계속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저항 라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이 10만원까지만 잡아놓더라도 35% 정도 열려져 있어요. 2차 목표가 가장 좀 현실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35% 정도로만 먹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구간 이후에 항상 급속도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요 10만 원대만 넘어주게 된다면 우린 여기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다. 12만 원대까지는 올라가는 건 사실 문제도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넘어준다면 12만 원까지 2차 목표가를 잡고요. 넘어주지 못한다면 이제 요 부근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2차 목표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35%에서 12만 원 가게 된다면 약 45%대까지 열리는 2차 목표가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 다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아직은 터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에코프로와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와 물산은 2대 주주로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럽 시장의 요충지다라는 점.
까지 강조를 했을 때 성일 하이텍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성일 하이텍을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방 통해서 함께 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함께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일 하이텍도 말씀드린 대로 코멘트를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7624-5432번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 문자 말고요.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일일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품 전송 목적에는 절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이 개인정보라는 것 사실 좀 많이 껄끄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발송을 해드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 이후에는 1년 이내 그리고 즉시 폐기한다라는 점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시기니까 여러 번 강조드려도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제휴사를 통해서 발송을 드리고 있거든요. 요것도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명절 동안만 해도 몇백 분이 또 여러분들이 요청을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일일이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휴사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점 요거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 사칭에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공유를 드릴 때 드리고 있는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휴사에서 직접 선정한 급등 예상 종목을 함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로봇 이런 쪽을 상당히 많이 공유를 드렸어요. 그런데 또 괜찮은 또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전력이나 태양광이나 내지는 화장품, 뷰티 이런 쪽을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도 않고 공부방에서 많이 언급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는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영상화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 드리는 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좀 공유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정보의 바다인데 요즘은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정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걸러듣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쪽 분야에 좀 더 박식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좀 좋은 급등 예상 종목을 좀 받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저도 받아봤는데 꽤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꼭 함께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고 따로 해주실 건 없습니다. 그냥 함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급등 예상 종목 링크 발송과 함께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고정 댓글에 설문조사 간단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해외에서 시청하고 계시거나 내지는 이거 방만 있고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입장도 안 되던데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를 못 보내시거나 좀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한 설문조사 10초에서 20초 정도면 끝나거든요. 요거 채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간단하게 참여해 주시면 창 나가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든 준비한 선물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열려져 있는 구독자 10만, 20만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설날 끝나고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어줬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어디로 쏠리게 될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박프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